이번에는 그 종이가 있다고 하면 그 어느 한 부분을 가위로 살짝 칼집을 내고 거기 잘린 부분 모서리를 살짝 들어올린 듯한 그런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벽체를 만들어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한 200 정도로 줄게요. 폭을. 너무 길게 그렸네요. 그리고 한번 벽체를 세워줄게요. 200이 맞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스케치를 할 건데 그 전에 이 벽체를 그룹을 해주세요. 스케치업은 그룹이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그룹이 되어 있는 거를 익스플로드 하는 거 가능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로 합치는 거는 이제 그룹을 풀면 하나로 합쳐지겠죠. 예. 그치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를 이렇게 그룹으로 다시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되는 거죠. 깔끔하게 이제 따로따로 분리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룹을 그냥 뭐가 됐든 하세요. 그룹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룹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내가 어차피 합쳐야 되는 거 그렇게 되는 오브젝트들이 있으면 그때 뭐 동시에 익스플로드를 해서 합치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면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스케일로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링 할 때 한 번에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금 흐름대로 가시면 되고,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살짝 나가 있고 밑에는 살짝 이렇게 나와 있죠. 평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양, 그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거를 따로따로 그려주는 거예요, 아크로. 그래서 아크로 여기 살짝 이렇게 넣어줄 건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아크를 그릴 때 이 아크 원이 이 직선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런 모델링 자체가 조금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침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침범을 하게 되면 여기가 각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되, 세그먼트를 저는 또 올릴게요. 너무 그 기본 값으로 가게 되면 완성했을 때 이렇게 딱딱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크 하시고, 내가 원하는 숫자가 있으면 입력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S를 이렇게 붙여서 세그먼트를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전 이 정도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도 똑같이 넣어줄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돼요. 이 직선이 있다고 하면 아크가 이렇게 침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게 비행기라고 치면 어떻게 사람처럼 됐죠? 어쨌든 이게 슝 하고 활주로를 내려올 거 아니에요. 위 활주로가 있으면 비행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랜딩을 하죠.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이렇게 살 올라가야 돼요. 이륙할 때도 이렇게 살 올라가죠. 땅으로 들어갔다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물론 뷰가 적절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쪽 부분들을 잘 신경을 써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울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면이에요. 면 여기 생성된 면과, 그리고 그 불필요한 선들 있죠. 그리고 얘를 익스플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지워져요. 이렇게. 그러면 뭔가 종이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 부분을 칼집을 내고 여기를 살짝 들어올린 듯한 느낌의 모델링, 지금 선들이 만들어졌죠. 이거를 닫아줄 거예요. 이 닫아주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커비로프트예요.
커비 로프트에서 여기 로프트 바이 스플라인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끝에 로프트 스킨 컨투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닫힌 루프 형태. 루프라고 하면 이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루프. 뭔가 훌라후프, 루프 아니면 뭐 줄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끊어진 부분이 없이 서로 연결된 그런 고리 형태의 이런 입체적인 형태면 얘를 눌렀을 때 바로 메쉬가 형성이 돼요. 이게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그리드가 나와 있는 거는 이 아크가 가지고 있는 세그먼트 수들 있죠. 세그먼트들의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50개를 했기 때문에 엄청 촘촘하게 들어갔지만 여러분들 뭐 24개에서 30개 하면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메쉬가 형성이 되겠죠. 여기서 그냥 엔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두 번째로는 다 잡고 그 소프 버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면이 나오는 건데 디비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정도 있죠. 나눈 거를 몇 개로 나눌래, 가로 세로 몇 개씩 나눌래 해가지고 기본값이 10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막 늘리시면 돼요. 저는 일단 30으로 해볼게요. 50으로 해서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네, 얘가 이런 식으로도 면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소프버블 같은 경우에는 면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얘를 건들게 되면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되고 거기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소프버블에 이런 부풀어 오르는 압력을 줘가지고 부풀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프버블을 쓸 일이 있다 하시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는 적합한 거는 컨투어를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서 혹시 모를 그런 불필요한 선들이 있을 것 같아서 픽싯을 해줍니다. 우클릭 픽싯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인트 푸시풀로 두께를 살짝 줄 건데 그냥 조인트 여기 J를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보이시나요? 이거 컨투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조인트 푸시풀 J를 많이 쓰게 되는데 J는 이렇게 각이 져버려요. 그래서 J보다는 어차피 이쪽 방향으로 늘릴 거기 때문에 벡터를 써주시면 돼요. 벡터를 쓰실 때 이 X 방향 그 Y 방향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Y 방향은 무슨 걸 뜻하냐면 스케치업 축을 뜻해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일자로 이렇게 쭉 밀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Y축이죠. 그래서 Y축을 클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줬어요. 한 100 정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연장을 해서 벽체를 또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는 없다고 보시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이거 만드는 방법은 안에서 면을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시고 제자리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제자리 붙여넣기는 에디트에서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기능을 쓰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처럼 컨트롤 시프트 V로 등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단축키를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옆으로 쭉 끌고 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쭉 밀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푸시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조인트 푸시풀을 썼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선들이 자잘자잘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푸시가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잡고 픽싯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푸시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룹이 되어 있는 거를 익스플로드를 해서 다 풀어주시고, 여기서도 정말 불필요한 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픽싯을 해서 여기 위에도 보세요. 선들이 많죠? 이거를 전부 다 잡아서 픽싯 해주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도 중간에 지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푸시로 쭉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부분만 튀어나온 그런 게 나타나게 되고, 픽싯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일그러지게 나온다 하시면 그냥 이거 AMS 스무스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룹을 해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라인들을 잘 따면 모델링이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떤 걸 만들고 싶다 하시면 라인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이렇게 스케치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그러면 감이 잡힐 거고, 옆에서도 한번 보고 앞에서도 한번 보고 위에서도 한번 보고 그런 상상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